말씀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비의 모든 것은 뭐 기운팁이죠. 자, C1, C2 언제쯤 결정이 날까? 지금 거래일로 따졌을 때 D-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12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 12일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자, 이게 이제 좀 관건이죠. 자, 그리고 C1이 나올지 C2가 나올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C1이면은 이제 한 달 후에 결정이 딱 나버리죠. C2면은 다시 또 5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위기와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요게 상당히 큰 수익으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는 큰 손실을 막고 또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자금 관리를 좀 잘 하면, 전략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방향성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HLB의 전반적인 이 상황들, 뉴스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한 발짝, 반 발짝 정도만 빠르게 캐치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1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매번 수익 내는 거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매수하고 매도해서 50% 수익 내고, 이런 경우가 잘 오지 않죠. 50%를 단기에 먹는다.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 욕심을 더 냈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매수했다가 다시 내려서 수익 낸 거 50% 수익에서 다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위기와 기회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면은 이게 계속 돈이 됩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했죠. 이게 이제 제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런데 얘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서 도박을 계속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벌면 쉽게 들어온 돈은 또 금방 쉽게 나갑니다. 주식판에서는 원래 그게 진리다.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잠그고 또 손실이 좀 나더라도 기존 수익 낸 거 가지고 인내를 하다가 또 다시 수익이 크게 나면 또 잠그고, 요런 거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거다. 왔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실제로 수익을 못 내고 그냥 계좌만 좋아졌다가 순식간에 또 박살나서 수익 났다가 이거 다 까먹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될 만한 종목이다, 확실하다라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수익 이렇게 내는 거죠. 실제로 뭐 한국가스공사 43% 수익에 한 2천만 수익 났죠. 얼마 안 걸렸습니다. 운도 좋았죠. 그러니까 이 실행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30%, 50%, 48%뭐 계속 41%, 기본적으로 뭐 한 34%, 그리고 뭐 9%, 39%, 18%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내죠. 수익을 이렇게 좀 내고, 그리고 HLB도 뭐 수익을 또 많이 또 바닥에서 잘 잡았죠. 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는 없죠. 다 확률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내렸다가 여기서 다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집을 시작해서 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그러다가 여기서 또 수익을 한번 실현했습니다. 수익을 한번 실현했다. 여기서 매집 들어가서 매집 들어가고 여기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매집해 들어가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보이면 이런 거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죠. 이게 뭐 50%짜리니까 50% 수익에서 본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HB도 보면은 이 굴곡이 아주 크죠. 재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은 이 진행되는 스토리와 시나리오, 그리고 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래서 시장의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치고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가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간다.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바이오 쪽이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금요일날 한번 보였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좀 보였죠. 그리고 반도체가 아주 엄청난 폭등을 했죠. 반도체 폭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좀 보였다. 근데 테슬라는 또 좋죠.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나 중국의 지준율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나오는 지표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 이런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시는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중간에 주말에 또 하나 터졌죠. 중동 전쟁의 위기, 이런 분위기가 한번 터졌는데, 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던데, 중동 전쟁이라는 부분이 아주 위기가 크게 고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는 또 테마 타고 아주 강력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단발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지속성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중동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의 글로벌 메이저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움직일 거냐, 이거는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당연히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뭐 가스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전면전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딱 되면은 크게 한번 요동을 좀 칠 겁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와, 또 전쟁이, 저기도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주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쭉 위로 가는 상태에서 한번 조정할 때 되는, 울고 싶을 때 뺨을 한번 때려주는 재료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조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우상향으로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동의 전쟁이 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이 실적을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희 채비는 이 C1, C2 결정 보시면 10월 달에 휴일이 많죠. 휴무가 많습니다. 10월 1일 날 당장 이제 휴무죠. 그리고 10월 3일 날 쉬죠. 10월 9일 날 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일 3일이 공휴일이 되죠. 공휴일이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30일, 2일, 4일, 이렇게 3일, 4일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4일 열리고, 그리고 5일이죠. 그러니까 총 하면은 이제 남은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자, 거래일로 따지면 12일 남았다. 12일. 자, 12일 동안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19, 20일 전까지는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니까 21일 날 장이 열리기 전에는 이제 C1인지 C2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FDA가 이 피드백을 주는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꽉 채워서 줄 겁니다. 아마도 꽉 채워서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아마도 20일 날 또는 21일 날 오전에 C1인지 C2인지 결과가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C1인지 C2인지를 가지고 좀 한 단계가 남아있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허가냐 실패냐 이렇게 되는 건데, C1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FDA가 C1으로 결정했다? 그래? C1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실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가지고는 피드백을 준 적이 없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 중국의 항서작에 직접 판넬 주마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네라는 부분을 피드백을 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은 상당히 강력하게 시장에서 반응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이 정도면은 허가해 주려고 C1으로 결정을 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C2로 결정이 돼 버리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걸 또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제 허가가 이제 금방 날 걸로 예상했는데 허가 여부가 또 5개월이나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네. 이렇게 가버리면 증시는, 주가는 상당히 이제 5개월이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C1, C2 이 부분은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FDA 허가 수준만큼이나 이 다가오는 이 충격파가 기대감과 우려감이 크게 갈릴 수 있는 거죠. C1이면은 이건 허가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C2면은 야, 이거 허가 날 것 같긴 한데,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또 C2를 주나,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에 또 고난행군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C2라고 하더라도 허가 가능성은 여전히 아주 높겠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C1이냐 C2냐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중단기로 보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 주가상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허가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높은 상황이다. 3월 20일까지는 어떤 상황이든 결론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데 이제 남은 C1, C2 결정일, 피드백을 받는 이 날짜가 다가오는 이 기간 동안에 3주죠, 3주. 근데 거래일로 따지면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요 3주 동안에는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에 HB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만 잘 짜면은 주가가 뭐 좀 내려가든 뭐 그냥 올라가든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중심 잡으면서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유리한 그런 우위를 점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어야지
극단적인 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인 결정. 에라이 다 팔아버려. 에라이 다 사버려. 이렇게 하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섞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은 다행이죠. 그런 거 뭐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쪽이 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고개를 숙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냐, 위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와 중국의 제준율 인하 그리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갈 곳이 좀 많아졌다. 거기다가 이제 또 중동 전쟁 이런 또 변수까지 생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이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메이저들이 어떻게 방향을 정할 거냐, 결국은 메이저의 선택에 달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바이오는 여기서 아이 몰라, 계속 올라가도 돼, 계속 가, 바이오 네가 대장이야 하고 계속 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진행됐던 지금 내용들, 주가가 올라간 이유들이 다 있죠. 머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뭐 한 3년 정도 지나면 돈을 엄청 벌 거야, 이런 거 지금 올랐죠. 그걸 계속 연장시키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한양행도 FDA 허가 받았잖아. 그래 앞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도 많고 계속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거 가지고 계속 밀어올릴 거다 하면은 또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렸고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서 현금을 여기 좀 내가 땡겨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제 매도를 하는 흐름이 많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고개를 숙이고 그냥 메이저 세력 마음입니다. 지금은 얘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 수익 실현을 좀 해서 얘들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빠져 있구만, 중국 시장 좀 잘 이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고 또 금리 인하고 지준율 많이 또 이렇게 되고 지준율 인하로 190조 푸는 효과에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과대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로 밀고 올라가 볼까. 또는 야, 반도체가 이거 너무 가파르게 내린 거 아니야 이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어 대면서 좀 올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정말로 많이 내렸는데 이제 2차전지가 좀 날아갈 때가 되었어. 2차전지 갈 때 돼서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데 이 메이저 세력들이 바이오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꺾였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꺾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는 천하무적이다,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바이오는 계속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중심 잡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다.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는 계속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은 너무 빠져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 너무 빠져서 보게 되면은 몰라, 내려와도 다시 500만원 가는 거야. 그러다가 30만원에서 이거 7만원도 얻어맞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세가,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세의 방향성, 대세 방향성이 이제 꺾일 만한 상황이냐,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괜찮아, 이런 상황이냐. 지금 이 바이오가 상당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내려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메이저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HLB도 단기적으로는 그 방향성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HLB가 바이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계속 할 건데 이렇게 할 만한 마이웨이를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강력한 재료, 좀 따끈따끈한 재료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12일 남은 C1이냐 C2냐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HLB의 단기적인 주가 방향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가냐 아니냐 딱 이걸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허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응을 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바이오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HLB는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1, C2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이 12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결과는 10월 20일 또는 21일 새벽 아마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